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규훈입니다. 자, 유도기 첫 번째 파트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자, 60Hz 슬립 3% 회전수 1164rpm인 유도전동기의 극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공식만 알고 계셔도 풀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공식으로 먼저 풀어볼게요. 우리가 회전 속도 n이다 라고 하는 거는, 즉 회전자의 속도 n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동기 속도 ns의 1-s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죠. 자, 이때 ns는요. 우리가 동기 속도다 라고 해서 동기기와 공식이 동일한 p분의 120f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뒤에 그대로 1-s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회전수 주어졌고요. 그리고 주파수 주어졌고 슬립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P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충분히 이 육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공식만 알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식만 가지고 이 유도전동기의 기본적인 원리를 모른 채 풀이를 해주시면요. 그냥 2번부터 다 이런 문답식으로 공식을 외우고 대입하는 식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사용을 하더라도 이 유도전동기의 기본 원리는 꼭 알고 사용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도전동기의 원리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이 유도전동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입력에, 즉 ns라고 하는 동기 속도를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R하고 원판을 예시로 들어서 우리가 원판이 따라 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는 속도를 우리는 회전자 속도 n으로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둘의 속도 차이를 우리는 ns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때 s는 무엇이었냐? 우리가 슬립이었죠. 슬립. 자, 이 슬립이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둘의 속도 차이의 비율을 나타냈고요. 자, 우리가 이 ns를 입력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n을 출력이다 라고 했을 때, 즉 우리가 동기 속도를 넣어줬을 때 원판이 회전을 했죠. 그래서 입력을 넣었더니 출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ns가 무엇이냐? ns가 바로 손실이 되겠죠. 손실이 되고 이 s가 손실률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이 n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1164rpm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자,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전 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온 것이죠? 자, 우리가 슬립이 3%니까 기존에 이 ns를 100%, 입력이 100%다 라고 한다면요. 지금 손실률이 3%예요. 그래서 손실률이 3%가 되고, 자, 즉 손실이 전체의 3%가 되고요. 이 n이 바로 나머지 97%가 되었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이 n이 결국 무엇이냐? n은요, 내가 입력 100%를 넣어줬을 때 손실을 제외하고 97%가 바로 n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n은요, 기존에 내가 넣어준 ns의 97%, 즉 0.97을 한 값이 바로 n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ns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n에다가 이 1164rpm에다가 0.97을 나눠주시면 그게 입력, 동기 속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0.97을 나눠주게 되면요, 그 값이 1200이 나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동기 속도가 지금 1200rpm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린 동기 속도 ns다라고 하는 것이 p분의 120f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또 주파수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ns를 우리가 직접 계산을 했어요. 이 유도전동기의 원리를 가지고 직접 이 값을 계산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1200도 구했고, 그럼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값이 육극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풀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이 유도기는 특히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원리를 안 다음에 이렇게 공식을 암기해서 풀이해 주시는 것을 더욱더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2번 육극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60Hz의 삼상 유도전동기를 동일 전압으로 50Hz에 사용을 할 때 이때 무브화 전류 그리고 온도 상승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 주파수가 변화를 했을 때 무브화 전류 그리고 온도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관계를 설명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먼저 이 무브화 전류를 한번 그 관계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무브화 전류입니다. 즉 무브화, 부하가 없는
개방 상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유도전동기의 등가 회로를 보면요, 우리가 변압기와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부하 상태일 때 우리가 이 유도기의 등가 회로를 그리면요, 우리가 동일하게 변압기 1차 측에서 이렇게 1차 측 리액턴스 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병렬로 저항 성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있고, 자, 이렇게 무부하시 등가 회로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1차에 전압을 가합니다. 자, 우리가 전압을 V1만큼 가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때 우리는 무부하시에도 항상 일정하게 흐르는 전류를요, 우리는 무부하 전류 혹은 여자 전류다 해서 I0다라고 했었고, 이 여자 전류는요, 이렇게 저항 쪽으로 흘러서 철손을 발생시키는 철손 전류가 있다라고 했었고, 이렇게 자화 리액턴스, 즉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한 그러한 전류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전류를 비교를 하면요, 우리가 그 대부분이 이 자화 전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철손 전류를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자화 전류가 곧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결국 구하는 건요, 주파수가 변할 때 무부하 전류의 관계를 의미해요. 자, 우리가 이 자화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리액턴스가 있는 거는요, 우리가 결국 L성분이죠. 코일이니까 우리가 L성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L성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리액턴스로 바꾸면 J 오메가 L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2파이 F니까 주파수가 증가하면요, 이 리액턴 성분이 비례해서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우리는 이 여자 전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자화 전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리액턴스 분의 1차 측 전압 V1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전압은요, 일정합니다. 동일 전압을 사용한다라 했어요. 그래서 전압은 일정하고요, 우리가 X에 대해서 그 관계를 설명하게 되는데, 자, 주파수가 감소를 하면요, 주파수가 감소하면 리액턴스 성분도 비례해서 감소하겠죠. 자, 그럼 분모가 감소를 하니까 이 여자 전류는 증가를 하게 되겠죠. 지금 반비례한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60에서 50으로 6분의 5배만큼 감소가 되면은 결국 무부하 전류라고 하는 거는 반비례니까 5분의 6배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렇게 50분의 60으로 증가가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온도를 한번 볼게요. 자, 온도는 결국 손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실은 대부분 열로서 방출을 하고, 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온도가 상승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때 우리는 손실을 크게 무부하손 그리고 부하손으로 우리가 철손과 동손이 대표적이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주파수와 관련 있는 손실은 뭐가 있었죠? 바로 철손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철손을 어떻게 정리했냐? 자, 이렇게 하나씩. 자, 철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히스테리시스 손과, 그리고 두 번째로 와류손이 있었습니다. 와류손. 자, 이 히스테리시스 손이다라고 하는 거는 pH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우리가 공식으로 적으면 K의 F의 B의 제곱이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이 와류손 P2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K의 T의 F의 B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공식으로 관계를 설명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기 기기에서는요,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기기전력 2다라고 하는 것이 4.44의 F, N, 파이 M이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자속을 우리가 자속 밀도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자속 밀도 B의 면적을 곱한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4.44는 상수니까 일정하고요, 권수도 일정하고 면적도 일정하니까 우리가 이 자속 밀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F분의 2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 어차피 이는요, 지금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즉 이 자속 밀도가 주파수에 따라서 함께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는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식을 이 자속 밀도에 대입을 해줬었죠. 자,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서 바꿔주면은요, 이 히스테리시스 손이 어떻게 바뀌냐? 히스테리시스 손은요, 우리가 pH다라고 하는 것이 K의 F분의 2의 제곱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와류손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대입을 해주면 우린 결과적으로 우리가 T의 2의
전체 제곱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철손에서요 이 와류손은요 주파수에 관계가 없고요. 관계가 없고 히스테리시스손은 서로 반비례한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철손은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으로 나뉘는데 그 비율이 히스테리시손이 8이고요. 와류손이 이만큼의 20%의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철손 대부분은 결국 이 히스테리시스손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손은 주파수와 결국 어떤 관련이 있냐? 우리가 히스테리시스손과 마찬가지로 주파수와 서로 반비례한 관계를 가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지금 주파수가 60에서 50으로 6분의 5배만큼 감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히스테리시스손, 즉 철손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반비례한 관계를 가지니까 5분의 6배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0분의 60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속도를 한번 볼게요. 자, 속도는요, 자, 이 부분을 지우고, 자, 속도는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속도 n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동기속도 ns에 1-s다라고 했었죠. 자, 이때 ns라고 하는 거는요 p분의 120f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1-s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즉 주파수와 속도는 비례한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파수가 증가하면 속도는 증가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주파수가 60에서 50으로 감소를 했으니까 속도도 당연히 6분의 5배, 다시 말하면 60분의 50으로 감소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계신다면요 충분히 차근차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3번입니다. 60Hz 6극의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2차 유기전압이 정지 시에 1000V를 한다. 이때 슬립 3%일 때의 2차 전압을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캐치를 해야 할 부분은요, 우리가 슬립이 3%일 때의 2차 전압이에요. 즉 운전 시의 2차 측 유기 기전력이다 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잡아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슬립이 100%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손실이 100이다라고 했어요. 즉 내가 입력의 동기 속도를 넣어줘도 회전자의 속도가 움직이지 않는 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지시 혹은 기동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슬립이 3%, 0.03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입력을 넣었을 때 어느 일정 %로 회전자가 회전을 하고 있다. 즉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운전 시 2차 측 유기기전력 E2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었죠? 우리가 E1에다가, 자, 이때 E1은요 1차 측 유기기전력으로서 우리가 뭐 정지를 하든 운전을 하든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슬립 S를 곱해준 게 바로 2차 측 유기기전력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E1은요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측 유기기전력은요 결국 정지 시에 2차 측 유기기전력과 동일했었죠.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우리가 동일하게 S의 정지 시 2차 측 유기기전력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빨간색 E2는요 우리가 운전 시 2차 측 유기기전력이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E2는요 정지 시 2차 측 유기기전력이에요. 결국 이 둘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교재에는요 이렇게 E2S다라고 했고요. 저는 임의로 이렇게 다수로, 이렇게 E2 다수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문제에서 정지 시에 2차 측 유기전압이 결국 1000V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E2가 100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정지시입니다. 정지시. 여기에 슬립을 곱해주시면 되는데 슬립이 0.03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0.03을 곱해주시면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산을 하시면요 그 값이 30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차 측 유기기전력이 30V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50Hz 6극 200V 10kW의 삼상 유도전동기가 960rpm으로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이때 2차 주파수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NS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기속도 NS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식에 의해서 P분의 120F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그러면 1차 측 우리가 NS다라고 하는 것은요 P가 지금 6극이고요. 그리고 120 곱하기 주파수가 50Hz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것을 계산하시면요 NS가 1000rpm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NS 입력을 넣어줬을 때, 자, 동기속도 1000을 넣어줬을 때, 그때 회전자 속도가 N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게 960 RPM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NS가 지금 1000이다 라고 했어요. 1000 RPM에서 960으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 둘의 속도 차이가 얼마죠? 40 RPM만큼의 지금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40 RPM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S에 NS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때 우리가 슬립을 계산을 하면 슬립은 결국 속도 차이에 의한 비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속도 차이의 비율을 우리가 슬립이다라고 했는데 다르게 말하면 손실률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슬립을 계산을 하면 입력 1000분의 지금 손실이 40이니까 그것을 계산을 하면요. 우리가 0.04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슬립이 4%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슬립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결국 주파수다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 유기기전력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4.44의 F의 N 파이 M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4.44 상수고요. N도 일정하고 우리가 자속도 공급하는 게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결국 유기기전력이다라고 하는 거는 주파수와 비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도요.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운전 시 2차 측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요. 1차 측 주파수의 슬립을 곱한 것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F2를 계산을 하시면요. 지금 슬립이 0.04예요. 그래서 0.04에 주파수가 지금 50Hz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시면요. 그 값이 2Hz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유도전동기의 부하를 증가시켰을 때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부하를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거는요. 부하는 곧 전류니까 전류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동기에서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동기에 부하를 달 때 부하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짐이 많아지고 무거워지니까 당연히 속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보기를 보시면요. 1번 속도는 감소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3번부터 보시면 슬립은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유도전동기의 기본 원리를 보시면요. 우리가 동기속도 NS를 입력으로 넣어주었을 때 자, 출력으로 회전자가 회전을 해서 그 속도를 N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속도 차이를 우리는 S에 NS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부하가 증가하면요. 결국 속도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속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둘의 속도 차이는 증가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요. 항상 입력 측 우리가 동기속도 NS는요.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잖아요.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 사이의 속도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NS가 크다라는 건데 우리가 NS는 일정하니까 이 슬립이 증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를 통해서 슬립은 증가한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4번 2차 유도 기전력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 유도전동기가 운전을 할 때 2차 측 유기 기전력 E라고 하는 거는요. E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차 측 유기 기전력의 슬립 S를 곱한 것이다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E1은요. 항상 그 값이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슬립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2차 측 유기 기전력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4번 선지도 맞아서 우리가 2번 1차 부하 전류는 감소한다가 틀리게 되겠죠. 자, 1차 부하 전류는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하를 증가시키면요. 전류는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1차 측, 2차 측 모두 전류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2차 저항과 2차 리액턴스가 0.04옴 그리고 0.065민 삼상 유도전동기에 슬립이 4%일 때 1차 부하 전류가 10A였다면 이때 기계적 출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등가 회로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유도전동기에 1차 측이 있고요. 자, 우리가 등가 회로는요. 변압기와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차 측에 대한 정보가 크게 없죠. 부하 전류를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철선 저항 그리고 자화 리액턴 성분은요. 그냥 한번 무시를 하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1차 측이 있고요. 자, 저항과 리액턴스는 그냥 무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측을 그려줄 건데 2차 측은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측에 저항과 리액턴 성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 성분이 있고 그리고 리액턴스 성분이 있겠죠. 자, 그럼 이때 그럼 이런 식으로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지금 2차 저항이 0.045ohm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045ohm이 되고요. 그리고 리액턴스는 0.065ohm이 될 거예요. 지금 글씨가 좀 이상한데 자, 동일하게 0.065oh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권선비 A가 즉 권수 B가 2대 1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차 부하 전류가 지금 10A입니다. 10A. 자, 그럼 기존에 이 상태일 때, 즉 정지를 했을 때, 자, 지금 이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지금은 회전하지 않은 정지 상태일 때, 즉 슬립이 1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이러한 등가 회로를 나타내는데 지금 문제는요. 슬립이 4%다라고 했어요. 즉 유도 전동기 2차 측이 회전을 하고 있겠죠. 자, 이때 유도 전동기가 운전을 하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등가 회로를 그릴 때 자, 이제 부하의 출력을 담당하는 우리가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저항 성분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적인 출력을 나타내는 저항 R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S분의 1-S에 R2로 표기를 했어요. 이때 R2는요. 여기가 R2가 되겠죠. 2차 저항. 그래서 0.04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0.04를 곱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슬립이 4%였어요. 그래서 0.04분의 1-0.04에 곱하기 0.0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약분을 해주시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저항 R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0.965ohm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기계적 출력이죠. 즉, 이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이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가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값을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력을 어떻게 구했죠? 우리가 I제곱 R로 구해줬는데 지금 R은 알고 있어요. 그럼 2차 측에 흐르는 부하 전류를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요. 권수비가 2대 1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전압은요. 1차 측과 2차 측에 있을 때 권수와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권수비가 큰 쪽이 전압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전류는 반비례였죠. 즉 1차 측에 10A가 흐르고 권수비가 2대 1이라면요. 전류는 우리가 권수가 적은 쪽에 더 많이 흐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I2다라고 하는 것은 2대 1이니까 여기가 20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I제곱 R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20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0.96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출력을 계산을 할 때 우리는 3상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등가회로는요. 우리가 변압기 등가회로와 마찬가지로 한 상분만을 그렸던 거죠. 자, 그러면 한 상분에서 만들어내는 출력이니까 3상 유도 전동기는요. 여기에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출력이 킬로와트로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산하시면요. 지금 단위가 와트입니다. 와트. 그래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그 결과는요. 대략 1.15 킬로와트다 라고 하는 기계적인 출력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3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7번입니다. 전격 출력 50kW, 사극 220V에 60Hz인 3상 유도 전동기가 전부하 슬립 0.04, 효율 90%로 운전되고 있을 때 다음 중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우선 정답은 1번이 되는데 하나씩 그 값들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2차 효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차 효율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 되니까 2차 효율이다라고 하는 거는 2차 측에 가해진 입력, 우리가 P2다라고 했었죠. 자, P2의 입력을 가했을 때, 자, 2차 측에서 발생하는 손실, 우리는 2차 측 동손이 발생해서 PC2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고요. 이 둘을
이 둘을 뺀 게 바로 기계적인 출력이다 해서 그 값이 P0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효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입력분의 출력인데 입력은 2차 입력 P2분의 출력은 기계적인 출력이다라고 해서 P0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때 우리는 P2대 P 2차 측 회전자 동선이죠. 2차 측 동선 PC2대 P0를 어떤 관계다라고 했냐? 우리는 1대 S대 1-S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P2분의 P0는요. 1분의 1-S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시면요. 1-S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S가 0.04니까 1-0.04를 해서 그 값이 0.96이 돼서 효율이 96%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렸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나머지 1차 입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2차 측, 이 2차 회로의 효율이 아니라 이 유도전동기 전체의 효율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2타 전체, 즉 전체 효율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자, 이 값은요. 우리가 1차 측 입력이죠. 그래서 1차 입력분의 자, 전체 출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 출력은요. 결국 유도전동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최종 출력입니다. 그래서 최종 출력이다라고 했어요. 자, 최종 출력.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요. 지금 전격 출력이다라고 이게 삼상 유도전동기에 전격 출력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주어진 값은요. 여러분들이 전격 출력이다 하면 바로 최종 출력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이 전격 출력을요. 그냥 기계적인 출력에 대입을 할 때가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자, 그게 왜 그러냐? 자, 우리가 기계적인 출력은요. 실제 이 전동기의 부하에서 발생하는 출력이 되는데 자, 우리가 부하가 회전을 하면요. 우리가 기계손, 마찰에 의한 손실이 발생을 하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정말 최종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기계적인 출력에 실제는 기계손을 뺀 나머지가 최종 출력이 되는데 자, 만약 문제에서 마찰손 혹은 기계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요. 문제에서 주어진 최종 출력이 결국 기계손이 무시가 되었으니까 결국 기계적인 출력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지금 전체 효율은요. 우리가 1차 입력분의 최종 출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전체 효율이 90이다라고 했습니다. 90% 즉 0.9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1차 입력분의 자, 지금 최종 출력이 50kW입니다. 50kW. 그럼 여기에 50kW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결국 1차 입력은요. 50kW에 0.9를 나눈 값이 돼서 그걸 계산하시면요. 55.56kW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를 잠깐 지우고 다음 회전자 동선 그리고 회전자 입력은 한 번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자예요. 회전자. 결국 2차 측 동선, 2차 측 입력을 구하여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P2대 PC2대 P0다라고 하는 것이 1대 S대 1-S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문제에서 지금 슬립이 0.04니까 자, 다시 적으면 1대 0.04대 0.96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회전자 동선을 계산을 해볼 건데 자, 회전자 동선을 계산하기 전에요. 자, 우리가 지금 기계손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전격 출력, 최종 출력이 곧 기계적 출력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P0가 50kW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100%다라고 했을 때 손실이 4%가 되고요. 결국 출력, 기계적 출력이 96%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50kW다라고 하는 것이 96%만큼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P0라는 것은 어떻게 구했냐? 자, 우리가 이 P2에다가 곱하기 여기가 100%일 때 P0는 96%다라고 했어요. 곱하기 0.96을 한 나머지가 50kW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P2다라고 하는 것은
P2다라고 하는 것은 이 50kW에 0.96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것을 계산하시면요. 우리가 지금 2차 입력을 구한 거예요. 그 값이 대략 52.08kW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100%에 해당하는 부분이 52.08kW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우리가 회전자 동선을 알고 싶으면요. 회전자 동선은 4%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100%인 부분에다가 곱하기 0.04를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PC2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걸 계산하시면요. 그 값이 대략 2.08kW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회전자 동선을 계산을 했고요. 자, 그리고 회전자 입력은요. 벌써 구했죠. 이렇게 52.08kW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선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틀린 것을 골라주시면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사극 60Hz의 유도 전동기가 슬립 5%로 전부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2차 권선의 손실이 94.25W다라고 하면 토크는 약 몇 뉴턴 미터인가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토크 타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우리는 토크를 뉴턴 미터다라고 했을 때 9.55에 n분의 p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p가 아니라 p0죠. p0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식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9.55에 자, 이 n을요, ns에 대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ns에 1-s가 되고요. 자, p0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p2에 1-s였죠. 자, 그러면 1-s가 서로 약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에 이 부분을 지우시면요, 9.5에 ns분의 p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토크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ns와 p2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ns는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ns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기속도 p분의 120F가 되고요. 자, 문제에서 지금 다 주어졌죠. 극수가 4극이고요. 주파수가 60Hz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20 곱하기 60을 계산을 하시면요, 1800rpm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자, 우리가 유도전동기에서 P2대 PC2대 P0다라고 하는 거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냐? 우리가 1대 S대 1-S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지금 지금 슬립이 문제에서 5%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S가 0.05가 되고요. 자, 1-S는 0.95가 되겠죠. 0.9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100%다라고 했을 때, 자, 손실이 결국 5%가 되고요. 출력이 95%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요, P2예요. P2.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요, 2차 권선 손실, 즉 PC2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94.25 와트죠. 자, 와트만큼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 이 값은요, 내가 입력의 5%가 바로 이 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내가 P2에다가 P2가 100%다 했을 때 이 값의 5%만이 그것을 계산했을 때 94.25W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P2는요, 94.25에 0.05를 나눈 값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값을 그대로 지금 이 P2에 대입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1800을 구한 것을 그대로 분모에 대입을 해주시면 이것을 그대로 계산기에 넣었을 때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대입했을 때 그 값이요, 대략 10Nm 라는 토크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동기와트로 표시되는 것을 묻고 있어요. 자, 먼저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 토크가 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크, 타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자, 타우는요, 9.55에 n분의 p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다르게 적으면요, 9.55에 자, n을 ns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ns에
1-s가 되고요. 자, 그리고 P는 P2의 1-s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여기가 P0가 되죠. P0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1-s, 1-s가 서로 약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 ns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기 속도로 항상 그 값이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상수는 당연히 일정하니까 우리가 토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2차 입력과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자, 그때 이 동기와트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2차 입력이 되니까 동기와트는 곧 토크다.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를 전전압 기동할 때 토크는 전부하 시의 루트 2분의 1배이다. 기동 보상기로 전전압의 루트 3분의 1로 기동을 하면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몇 배가 되는가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결국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자, 기존에 전전압 기동법을 사용을 했을 때 그때 전부하 토크를 타우다라고 했을 때, 자, 이 타우는요, 우리가 기동법을 전전압 기동법을 사용을 했을 때 그때 전부하 토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동일하게 전전압 기동법을 다시 전전압이죠. 전전압 기동법을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전전압 기동 방식을 사용하고 이때 기동 토크는요. 우리가 전부하 토크의 루트 2분의 1배다라고 했어요. 즉 루트 2분의 1 타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동 보상기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기동 보상기법을 사용을 해서 그때 기동 토크를 계산을 했을 때 이 전전압 시의 전부하 토크와 몇 배가 되는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동 보상기법을 사용해서 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로 전압을 떨어뜨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유도전동기에서 토크 타우다라고 하는 것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만큼 떨어뜨렸어요. 그럼 토크는 결국 전압의 제곱에 비례를 하니까 우리가 루트 3분의 1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겠죠. 즉 3분의 1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기존의 기동 토크 루트 2분의 1의 타우에다가 3분의 1배로 더 토크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3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3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200V, 7.5kW, 6극,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전격 전압으로 기동을 할 때 기동 전류는 전격 전류의 615%,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225%이다. 지금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의 1.5배로 하려면 기동 전압은 몇 볼트로 얼마를 하면 되겠는가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결국 요구하는 게 뭐죠? 자, 지금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225%다라고 합니다. 즉 기존의 전부하 토크를 타우다라고 한다면, 자, 기동 토크는요 225%니까 우리가 2.25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기동 토크를요, 그런데 내가 기동 전압을 바꿔서 이 기동 토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존 전부하 토크의 1.5배로 바꿔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압을 조정해서 이 토크를 떨어뜨려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토크 타우다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지금 토크가요 얼마만큼 감소가 됐냐?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으면, 자, 우리가 이를 통해서 토크가 지금 2.25분의 1.5배만큼 감소를 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토크가 이만큼 감소를 시키고 싶다면, 자, 전압은 얼마만큼 감소를 해야 하냐? 자, 지금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전압은요, 우리가 토크가 2.25분의 1.5배만큼 떨어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전압은 제곱에 비례를 하니까 우리가 루트를 씌운 것과 동일하겠죠. 이만큼 감소를 해야, 자, 우리가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해주었을 때 우리가 토크가 감소하는 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전압이 루트 2.25분의 1.5배만큼
감소를 해야 하는데 지금 기존의 전압이 200V였어요. 200V. 자, 그러면 200에다가 전압이 지금 루트 2.25분의 1.5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면요. 그 값이 대략 163V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1번 약 163V가 정답이 되겠죠. 12번입니다. 220V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 슬립이 4%이다. 이때 공급 전압이 10% 저하된 경우에 전부하 슬립을 묻고 있어요. 즉 전압이 변화를 했을 때 슬립이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슬립과 전압 사이의 관계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었죠. 슬립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기존의 전압에서 공급 전압이 10%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즉 전압이 100%에서 90%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전압은 기존에 1에서 0.9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니까 즉 0.9의 제곱분의 1배만큼 변화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 슬립이 4%였습니다. 4%에서 우리가 전압이 10% 떨어지니까 이 슬립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0.9분의 1의 제곱만큼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계산을 해주시면요 그 값이 4.9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토크 속도 곡선이 비례추이한다는 것은 그 곡선이 무엇에 비례해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가? 자, 우리가 비례추이에 대해서 배웠죠. 비례추이는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만 존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랬냐?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는요 우리가 가변 저항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X2다라고 하는 것은 S분의 R2가 되고요. 자, 이때 X2는요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분의 R2가 결국 일정하다. 이게 비례추이였었죠. 그래서 비례추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지금 권선형 유도전동기는요 가변 저항기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2차 저항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R2가 증가했다라고 한다면요 슬립도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값이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2차 측 변화를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유도전동기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례추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곡선이 무엇에 비례해서 이동을 하냐? 바로 2차 저항에 의해서 비례해서 곡선이 이동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2차 회로의 저항 R2가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번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을 N배로 하면 동일하게 N배가 되는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삼상 유도전동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보시면요 그 출제 의도가 비례추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저항을 N배로 했을 때 동일하게 N배가 되는 것. 자, 우리가 비례추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S분의 R2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례추이가 가능한 것이 바로 권선형 유도전동기였는데 이 비례추이는요 우리가 R2가 변화를 하면요 이 슬립도 그에 따라서 함께 변화하는 것이 우리가 이를 통해서 유도전동기의 특성들을 제어하는 것을 우리는 비례추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항이 N배 증가하면요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슬립이 똑같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 슬립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비례추이를 하는 전동기는 자 우리가 전동기, 유도전동기의 종류에서 우리가 농형 유도전동기 그리고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중 비례추이 S분의 R2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례추이가 가능한 것은요 우리가 가변 저항기를 넣을 수 있는 권선형 유도전동기다라고 했습니다. 즉 비례추이가 가능한 전동기는 바로 권선형 유도전동기 2번이 답이 되겠죠. 16번입니다. 사극 60Hz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전부하 회전수는 1600rpm이다. 이때 동일 토크를 1200rpm으로 하려면 2차 회로에 몇 옴의 외부 저항을 삽입해야 하면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면요 비례추이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힌트는요 우리가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다라고 주어졌어요. 우리가 비례추이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회로에, 즉 2차 저항을 우리가 몇 외부 저항을 삽입했는가, 즉 R2가 변화했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비례추이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추이를 먼저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S분의 R2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정한 것을 우리는 비례추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는요, 가변 저항기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2차 측 저항을 바꿔줄 수가 있었죠. 이렇게 2차 측 저항이 바뀌면 슬립이 바뀌어서 이 유도전동기의 특성을 제어하는 것을 우리는 비례추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때 지금 전부하 회전수가 1600rpm이다라고 합니다. 즉 1600이 NS가 되겠죠. 자, NS가 1600인데, 자, 이때 회전수 속도가 기존에 다시 1600이 아니죠.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NS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즉 동기 속도를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 동기 속도 NS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P분의 120F였죠. 자, 그럼 이때 극수가 문제에서 4극이고요. 그리고 120의 주파수 60을 계산을 했을 때, 자, 우리가 NS는 1800rpm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NS가 1800이죠. 자, 그러면 NS 1800에서, 자, 기존에는 우리가 전부하 회전수, 즉 N이 1600이었습니다. 1600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동일 토크에서 1200으로 바꿔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바꿔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는요, 우리가 속도 차이가 지금 1800에서 1600이 됐으니까 속도 차이가 200rpm만큼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1800에서 1200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속도 차이는 1800에서 1200을 뺀 600rpm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린 각각 속도 차이를 우리는 NS에 슬립 S를 곱해준 것이다 라고 했었죠. 자, 이때 NS는 1800으로 일정하잖아요. 즉 그러면 우리가 200에서 600으로 지금은 속도 차이가 3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NS는 일정하면 슬립이 기존의 1600일 때보다 지금 1200일 때 슬립이 3배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슬립이 커야지만 속도 차이가 더 커지니까 200에서 600이면 속도 차이가 3배, 그럼 슬립 차이도 3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슬립이 지금 3배로 증가를 했어요. 3배로 증가를 하면 우리가 이 값이 일정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비례추이를 의해서 일정하려면 지금 이 R2도 변화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R2에 3배가 되었을 때 그때 외부에 삽입해야 하는 저항은 얼마인가 라고 묻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일정해야 해요. 자, 그러면 이 R2 플러스 우리가 외부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3배가 증가를 해서 3R2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동일하죠. 자,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이 외부에 삽입하는 저항 라지 R이라고 하는 것은요, 3R2에 R2를 뺀 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값을 계산하면요, 이 R2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슬립이 3배 증가했으니까 우리는 외부에 이 R2를 이렇게 더해줘서 그럼 분자도 3R2가 되겠죠. 그럼 3과 3이 약분돼서 동일하게 S분의 R2는 일정하다. 이게 바로 비례추이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답이 되겠죠. 17번입니다. 전부하로 운전하고 있는 60Hz 4극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속도는 1728rpm, 2차 한상의 저항은 0.025입니다. 이때 2차 회로의 저항을 3배로 하면 회전수는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동기속도 NS다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에서 지금 P분의 120일 때, 120F일 때, 자, 각각의 조건을 대입을 하면요, 우리가 P는 4극이고요. 그리고 120의 F가 60Hz다라고 합니다. 즉 동기속도는 1800rpm이 되겠죠. 자, 그러면 동기속도 1800에서
지금 회전자 전부하 속도가 지금 1728 rp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둘의 속도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됩니까? 이 둘을 뺀 나머지, 즉 72 rpm의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이때 이 속도 차이를요, 우리는 n의 s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요. 자, 이때 이 72 rpm의 속도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2차 한상의 저항이 0.025m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2차 회로의 저항을 3배로 한다는 겁니다. 즉 비례추이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가 비례추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S분의 R2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정하다라고 했죠.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지금 R2가 3배 증가를 했어요. 곱하기 3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값이 일정해지기 위해서는요, 슬립도 동일하게 3배가 증가해야만이 우리가 이 비례추이가 성립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NS다라고 하는 것이 72였어요. 자, 그런데 항상 이 NS는요, 우리가 일정하다, 동기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슬립이 3배 증가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3을 해준 만큼의 그럼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요, 그 값이 216 rpm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기존의 동일한 NS에서 3배를 증가를 했을 때 속도 차이가 216 rpm만큼 발생을 하니까 그걸 뺀 나머지 회전자 속도는요, 그걸 계산했을 때 1584 rpm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삼성 유도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했을 때 최대 토크를 묻고 있어요. 자, 역시 비례추이가 되는데, 자, 우리가 속도와 그리고 토크 곡선으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 가로축이 속도가 되고요, 회전자 속도가 되고, 자, 세로축이 토크 타우가 됩니다. 자, 그럼 기존의 유도전동기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나타냈는데, 자, 여기서 2차 측 저항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럼 비례추이에 의해서 슬립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가로축이 속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속도가 0인 지점은요, 결국 내가 NS를 입력을 했는데 손실이 100%였습니다. 즉 S가 1일 때가 바로 이 0인 지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는 속도가 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측 저항을 2배로 증가를 시켰어요. 자, 그럼 우린 비례추이 S분의 R2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측 저항이 2배가 되면 당연히 슬립도 2배가 되어야 하겠죠. 자, 그럼 슬립이 2배로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즉 증가한다는 거니까 그래프가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최대 토크는 유지된 채로 이런 식으로 곡선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2차 저항이 더 증가하면요, 이런 식으로 되다가, 자, 우리가 이러한 곡선을 만들었었죠. 자, 그러면 이때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냐? 자, 최대 토크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2차 저항을 증가를 시켜도 항상 최대 토크, 최대인 지점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점이 우리는 최대 토크 타우 맥스가 되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즉 2차 저항을 증가를 해도 최대 토크는 항상 그래프가 이동을 해도 그 지점은 동일하니까 변하지 않는다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이를 할 수 없는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비례추이다라고 하는 것이 S분의 R2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이 2차 측 저항을 변화시켰을 때 이 슬립이 동일하게 변화하면서 유도전동기의 특성을 제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이를 할 수 없는 것을 골라주면요, 그 공식에 이 S분의 R2가 포함된 것만이 우리는 비례추이가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이게 없는 식은요, 비례추이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전부 암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만 따서 출효
동만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출력이고요. 그리고 효율이 되고요. 손이 되고 동기, 속도가 된다. 여기 적혀있는 네 가지 출효동동만이 우리가 비례추이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토크 1차 전류, 2차 전류 모두 비례추이가 가능하고요. 출력은 비례추이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20번입니다.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다. 2차 회로는 Y로 접속되고 2차 각상의 저항은 0.3ohm이며 1차, 2차 리액턴스의 합은 2차 측에서 보아 1.5ohm이라 한다. 기동 시 최대 토크를 발생하기 위해서 삽입해야 할 저항은 몇 ohm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도 비례추이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속도와 토크 곡선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로축이 속도가 되고요. 그리고 세로축이 토크, 타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때 유도전동기의 속도, 토크 곡선은요, 이런 식의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자, 기동 시에 최대 토크를 발생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저항을 삽입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크가 가장 높은 곳을요, 바로 최대 토크, 타우 맥스가 되는 지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항을 삽입을 해서 이때 기동 시의 기동 전류가 최대 토크와 동일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저항을, 2차 측 저항을 넣어주면 이렇게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왜냐? 우리가 비례추이에 의해서 S분의 R2가 항상 일정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추가를 해주면 우리가 추가한 만큼의 슬립도 증가를 해서 자, 이렇게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동 토크가 최대 토크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저항을 삽입을 했냐? 우리가 공식으로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 값은요, x1 플러스 x2의 마이너스 r2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x1 플러스 x2는요, 지금 문제에서 1.5ohm이다라고 했습니다. 1차, 2차 리액턴스의 합이 1.5ohm이에요. 그러면 1.5ohm에다가 우리가 R2를 빼줘야 하는데, 자, 2차 각상의 저항이 0.3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1.2ohm의 저항을 추가했을 때 기동 토크가 최대 토크와 동일한 곡선을 띠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전부와 슬립이 4%, 2차 한상의 저항이 0.3ohm이다. 이 유도전동기의 기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와 같도록 하기 위해 외부에서 2차에 삽입해야 할 저항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결국 비례추이 문제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도와 토크에 대한 곡선을 그려보면요, 가로축이 속도 그리고 세로축이 토크가 되고 유도전동기의 속도 토크 곡선은 이런 식의 형태를 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자, 지금 전부와 토크, 다시 부하 토크를요, 자, 지금 부하 토크가 이게 부하 토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유도전동기의 토크와 부하 토크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운전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기동 토크를요, 이 유도전동기의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와 같도록 하기 위해, 즉 우리가 운전을 하는 이 전부하 토크와 같도록 하기 위한, 전부하 토크가 기동 토크와 같도록 하기 위한 외부에 삽입해야 할 저항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점을 이렇게 점점점으로 나타내주면, 자, 이 지점에서 기동 토크를 가진 이러한 토크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저항을 삽입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때의 저항을요,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저항과 동일한 형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분의 1 마이너스 S의 R2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슬립이 4%예요. 그래서 0.04고요. 이것분의 1 마이너스 0.04니까 0.96이 되겠죠. 그리고 R2는 지금 0.03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주시면요, 그때 저항이 바로 7.2ohm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동 토크가 전부와 토크와 같아지기 위해서 외부로 삽입해야 하는 2차 저항이 우리가 7.2ohm이 된다는 거겠고, 정답을 골라주시면 우리가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원선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삼상 유도 전동기의 원선도는요, 기사 수준에 있어서 항상 두 가지의 유형만 가지고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해하고 풀면은 좋지만 공부할 양이 굉장히 방대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선도에 대한 문제는요, 암기법으로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선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험을 어떻게 외웠냐? 우리가 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은 태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있습니다. 자, 태양은 영어로 sun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태양을 그려줬다면,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귀가를 할 때 혹은 퇴근을 할 때 해가 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구로 기억을 해달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원선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은요, 저항시험, 그리고 무부하시험, 마지막으로 구속시험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요, 우리가 슬립 측정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입니다. 유도전동기 원선도에서 원의 지름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유도전동기 원선도 문제는요, 앞전에 우리가 필요한 시험에 우리가 원선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원선도의 지름에 관련된 문제만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선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고요. 암기법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선도의 원의 지름은요, 자, 하얀색으로, 자, 우리가 원의 지름을 가지고, 자, 어떤 관계가 있었냐? 자, 우리가 이렇게 지름, 즉 이렇게 지읒과 리을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좀 흐릿하게 보면요, 자, 지금 이 지름이 아니라 저는 전류로 보입니다. 전류. 자, 그래서 우리가 전류 I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I다라고 하는 것은 Z분의 V로 표현을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Z는 우리가 방해하는 성분이죠. 그때 리액턴스 성분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X분의 V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원선도의 원의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X분의 V, 즉 리액턴스 분의 전압 2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름은요, 자세히 보시면 전류를 떠올려서 여러분들이 X분의 V를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리액턴스와 그리고 전압 X분의 2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엔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암기법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내가 원선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다산에듀 홈페이지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답을 구해주시면요, 우리가 4번 X분의 2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24번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중 전전압 기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중에서 우리가 전전압 기동이 있었죠. 이 전전압 기동은요, 우리가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전전압 기동은 무엇이냐? 자, 그냥 전체 전압을 그냥 넣어서 그냥 우리가 별다른 기동 전류를 제한하지 않고 그냥 전압을 다 넣어서 우리가 기동하는 법을 우리는 전전압 기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전압 기동법은요, 구조가 간단하고요, 기동 시간이 짧다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자, 대신에 우리가 전체 전압을 넣어주니까 좀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용량 농형 전동기의 기동법이 되고요, 기동 시에는 역률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고, 마지막 전동기 단자에 직접 전격 전압을 가하는 것, 전체 전압을 가하는 것 모두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 2번은요, 소용량의 농형 전동기에서는요, 일반적으로 기동 시간이 길다가 아니라 짧다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주시면 우리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25번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중 Y 델타 기동법으로 기동 시 1차 건선의 각상에 가해지는 전압은 기동 시 및 운전 시 각각 전격 전압의 몇 배가 가해지는지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Y 델타 기동법으로 이 유도전동기를 기동을 하고 또 운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동 시는요, 우리가 이렇게 Y결선으로 기동을 하고요, 이렇게 Y결선을 하나 그려주고, 자, 이렇게 Y결선으로 기동을 하다가, 자,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델타 결선으로 바꿔서 운전하는 기동 방식을 우리는 델타, 다시 지금 전압의 방향을 동일하게
자, 이렇게 Y로 운전을 하다가 델타로 운전하는 방식을 우리는 Y 델타 기동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1차에 가해지는 전격 전압은요, 우리가 동일하죠. 그래서 V, Y 결선일 때도 V고요. 델타 결선일 때도 우리가 V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기동 시에 Y 결선을 통해 우리가 기동을 했을 때, 자, 상전압은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상에 이런 식으로 도체가 있었죠. 자, 마찬가지로 델타 결선일 때도 상에 도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상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냐? 내가 가한 전압에, 자, Y 결선은요,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1에 V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마찬가지로 델타 결선은요, 내가 V만큼 넣어줬을 때, 자, 우리가 전압이 동일하다.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동일하게 V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동시에 지금 전격전압의 루트 3분의 1배가 Y 결선일 때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운전시 델타 결선일 때는 내가 넣어준 전격 전압에 대해서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기동 시에는 루트 3분의 1배, 운전 시에는 동일하게 1배가 돼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입니다.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으로 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무엇이 있었죠? 자, 우리가 전압 기동법.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필기뿐만이 아니라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전전압 기동법, 그리고 기동 보상기법. 자, 그리고 Y 델타 기동법. 마지막으로 리액터 기동법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기억하시기 어려우면은, 자, 우리가 농형 유도 전동기 말고 그 외에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이때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요, 항상 우리가 2차가 들어간다. 우리가 뭐 기동법이든 속도 제어든 모두 2차가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2가 들어간 것은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정답을 골라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은 필기 그리고 실기에서도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전전압 그리고 기동 보상기, Y 델타 기동 그리고 리액터 기동법이 있다 정도는 기억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다음 중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농형 유도 전동기 그리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요, 항상 2차, 이렇게 2차가 들어간 것은 우리가 속도 제어법 그리고 기동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P분의 120F의 1-S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도 제어는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곧 정답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가 들어있으니까 이 주파수를 제어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주파수 제어법도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주시면요, 1차 저항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선박의 전기 추진용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가장 알맞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정답을 골라주시면 우리가 주파수 변화에 의한 제어, 즉 주파수 제어법이 정답이 되는데, 자, 우리가 주파수 제어법이 뭐였죠? 우리가 인버터를 이용해서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파수 제어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선박의 전기 추진용 전동기 그리고 뭐 인견 그리고 방직을 위한 우리가 공장 모터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 주파수 변화에 의한 제어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입니다. VVVF는 어떤 전동기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가? 자, 이렇게 VVVF 우리가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는요, 우리가 전압을 바꾸고 주파수를 바꾸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바로 유도 전동기에 사용이 된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유도 전동기였죠.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에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을 묻고 있어요. 자, 먼저 정답을 골라주시면 2차 여자법이 되는데, 자, 2차 여자법이 무엇이었냐? 자, 이렇게 슬립이 존재할 때 유기 기전력을 S에 E2다라고 한다면 우린 여기에다가 외부의 전압을 추가로 가해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 C만큼의 외부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우리는 이 전체 값이 항상 일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정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외부에 가하는 전압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더해졌다, 즉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이 값이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 이 값은 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럼 곧 이 슬립이 떨어져야 하는데, 자, 슬립이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속도 차이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즉 속도가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2차 여자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2번 2차 여자법이 되게 됩니다. 31번입니다. 8극과 4극 두 개의 유도 전동기를 종속법에 의한 직렬 종속법으로 속도 제어를 할 때 전원 주파수가 60Hz인 경우 무부하 속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대의 유도 전동기를 연결을 해서요 극수를 조절하고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을 우리는 종속 접속 속도 제어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공식을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공식은요 우리가 직렬 종속법일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가동과 그리고 차동이 있었죠. 자, 모든 공식은요 우리가 동기속도 공식에 의해서 P분의 120F에 의해서 유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극수 P라고 하는 것이, 자, 가동일 때는요 우리가 이 둘을 더한 P1 플러스 P2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만약 차동이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었었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처럼 이렇게 직렬 종속법으로 이렇게 가동인지 차동인지 구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린 기본적으로 가동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P1과 P2가 각각 8극 그리고 4극입니다. 자, 그리고 120F인데 120의 주파수가 지금 60Hz예요. 그럼 6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계산했을 때 속도는 얼마가 되냐? 우리가 60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 600이 답이 되겠죠. 다음 32번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원 측에서 임의의 두 선을 바꿔서 접속하여 운전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유도전동기, 지금 삼상 유도전동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원 측에 이렇게 세 선이 있겠죠. 자, 각각 A상, B상, C상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세 개의 전원 측에서 우리는 3상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삼상 유도전동기를 운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유도전동기를 인덕션 모터다라고 해서 이렇게 I의 M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때 임의의 두 선, 이렇게 C상과 A상을 바꿨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자, A상과 C상을 기존에 넣어준 방향과 이런 식으로 반대로 바꿔서 접속을 하면요 우리가 역회전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임의의 두 선을 바꾸면요 우리가 유도전동기가 역회전, 회전 방향이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유도전동기의 슬립을 측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슬립의 측정법이 아닌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슬립을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수화기법, 그리고 직류 밀리볼트 개법, 그리고 스트로보스코프 법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가 정답은 일단 동력계법이고요. 자, 이렇게 나머지 세 개가 바로 슬립을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가끔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나는 고득점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개의 방법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 동력계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입니다.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회로가 단선이 된 경우에 우리가 부하가 약간 무거운 정도에서는 우리가 단선이 되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단락전류가 공급이 되면서 슬립이 50%인 곳, 즉 전격 속도의 50%인 곳에서 운전하는 현상을 우리는 게르게스 현상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 게르게스 현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5번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제5고조파에 의한 기자력의 회전 방향과 그리고 속도가 기본파 회전 자계에 대한 관계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3상으로 출제가 되면은요 우리가 고조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 우리가 6n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각각의 유형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6n 플러스 1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6n 마이너스 1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 3n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 n에다가 각각 숫자를 대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1을 넣어주시면 제7 고조파, 2를 넣으시면 13 고조파, 3을 넣으면 19에서 쭉쭉쭉 나간다라고 했었고 마찬가지로 밑에는 우리가 1을 넣으면 5 고조파, 그리고 2를 넣으면 11, 세 번째는 17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1을 넣으면 3, 2를 넣으면 6, 3을 넣으면 9 고조파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때 이 첫 번째 유형은요. 우리가 이 고조파에 의해서 발생하는 회전 자개가 기본파의 방향과 같은 방향, 우리가 플러스다라고 해서 같은 방향이구나 라고 정리를 했었고 두 번째 유형은 마이너스니까 자, 회전 자개와 기본파의 방향이 반대 방향 혹은 역방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n에 대한 유형들은요. 우리가 회전 자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생시키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겠고 그리고 이들의 속도를 한번 나타내 보시면요. 각각의 고조파 성분의 역수의 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h분의 1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요. 지금 제5고조파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이죠. 자, 그래서 기자력의 회전 방향은요. 우리가 반대 방향이 되고요. 그리고 속도는 우리가 5분의 1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해당되는 내용의 보기를 골라주시면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주시면요. 우리가 유도기 첫 번째 파트에 대한 문제는 다 풀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수업도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